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야무진 부동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야모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이 야모라는 뜻은 남도 방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건물시장 관광지역을 주목하라, 이런 타이틀입니다. 다소는 평이해 보이고 저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은 이유가 이제 있는데 그냥 여담으로, 예전에는 어른들이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려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직원 한 사람은 이제 동작구의 이제 어느 지역에 사는데, 같이 이제 어디를 방문을 하러 가는 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하든 뭐를 하든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돈을 벌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거고,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월급만 모아가지고 돈을 버는 데는 반드시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에 뭔가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재테크, 그러니까 돈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이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어느 지역이나 발전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일정한 궤도에 올랐었어요. 한 200여 개 나라 중에 저희가 한 10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땅 자체는 어디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사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돈은 필요한 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때 없으면 안 되니까 미리 비축을 해둬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돈이 꼭 필요한 때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면 뭐 어느 지역도 다 오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옛날 어른들이 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하듯이, 만약에 그 어려서 서울로든 안 와가지고 있었으면, 시골에 있었으면, 물론 시골도 개발되는 곳이 있으니까 나라가 워낙 발전해서 서울에 아마 이 부의 이런 어떤 기반을 갖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서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서울은 본토 사람들이 잘 못 만나요, 본토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부동산에 투자든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일까를 알아야 되겠죠. 모이는 곳, 또 어디로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가서 모일까.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전망을 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이제 찾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 나라인가, 혼자. 한국은 지금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곳에 사는 우리는 한국의 앞으로의 모습과 그간의 모습까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시대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산업 분류를 한번 찾아봤어요. 산업 분류. 그랬더니 1차 산업, 2차 산업, 그러니까 1차 산업의 시대, 2차 산업의 시대, 3차 산업의 시대, 4차 산업, 5차 산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군요, 백과사전에.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는 주로 상업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상업용이 아닌 비상업용, 주거용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차 산업은 60년대까지였지 않나 싶어요. 뭐 산에서 나오는 나물, 중국과 초창기 우리가 교역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뭐 약재, 무슨 뭐 고사리,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60년대까지 한국은 1차 산업
60년대까지 1차 산업시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서 7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 주도의 이제 한국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2차 산업시대, 이제 가공시대죠. 가공. 옷도 또 뭐 신발도 이렇게 이제 가공하는 2차 산업시대, 공장시대죠. 공장시대. 그래서 이제 60년대까지 70년대 들어와서는 공장시대, 그리고 이제 3차 산업이 이제 또 있죠. 3차 산업시대. 그거는 이제 금융, 보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도 가동을 많이 2차 산업에서 해서 돈도 벌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어디엔가 잘 유기적으로 쓰여야 되고 분배돼야 되고, 그러니까 3차 산업 시대는 당연히 금융과 보험이 가겠죠. 1차, 2차, 3차.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론가 몰리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흐름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게 흘러서 어디론가 모여가겠죠. 저는 경제학자도 인문학자도 전혀 거리가 멀지만 그냥 평범한 개인으로 부동산을 혼자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은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따라와 보세요. 이야기를. 1차 산업시대 60년대, 2차 산업시대 70년대, 3차는 돈이 벌려졌으니까 금융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돈에 관련된 서비스가 발달했겠죠. 3차.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4차 산업은 그야말로 정보, 그리고 의료, 그리고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70년대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70년대에 텔레비 한 대 놓으면 시골에서는 이장집에 한 대 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평상에 앉아서 그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 텔레비를 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와 기술이 집약돼 있는 4차 산업의 시대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업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4차 산업까지 오는 동안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흐름이 있었겠죠. 어디로 몰리는지. 70년대까지만 해도 명동이 최고였을 거예요. 명동이.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떼거지가 모이는 명동이 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한테. 쇼핑은 명동에서, 먹는 건 북창동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70년대 이제 사람들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니까. 그렇게 명동이 최고였는데 어떻게 됐나요? 80년대 딱 들어서면서는 강남으로 이동을 하죠. 왜? 80년대는 이미 3차 산업의 시대, 금융과 보험이 활발한 시대, 돈의 흐름이 굉장히 활발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강남에 엄청난 빌딩들이 들어서고 여의도에 금융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산업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4차 산업의 시대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 상권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몰리기도 하고 쏠리기도 하고. 예전에 상권이 하나 발달하려고 그러면 10년에서 20년은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권이 하나 생성돼서 발전하는데 5년이면 돼요. 5년. 여러분들은 속리단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텔레비에서 이미 언급한 지가 5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속리단길에 가보세요. 택시를 제가 타고 우연히 속리단을 갔는데 택시기사가 제가 속리단길을 갑시다 그랬더니 젊은 애들 많이 있는 곳이요? 바로 이렇게. 5년 남짓인데 이렇게 활발해졌어요. 이제 제가 관광지역이라는 이 그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 3차 산업 금융보험, 4차는 핸드폰의 시대죠. 좀 그냥 짧게 생각을 해보면. 정보와 의료 기술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데 5차 산업의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5차 산업의 시대는 백과사전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션, 오락, 레저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패션, 오락, 레저의 시대면 패션은 뭐 전체적으로 뭐 어디든지 발달할 수 있겠지만 오락과 레저는 어떻게 될까요? 오락과 레저는 그냥 관광지역 아니겠어요? 관광지역. 지금까지는 4차 산업의 그 시대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저 관광지역 가서 회나 먹고 뭐 구경이나 하고 술이나 좀 먹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20살 때부터 우리나라 전국을 무전여행을 하고 다녔어요. 여담입니다마는 돈을 내고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해 먹죠. 그리고 돈을 내고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길에서 자든 산에서 자든 뭐 역 대합실에서 자든 이렇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닌 게 20살 때부터인데 지금도 여행을 좋아해서 이렇게 다닙니다. 동해안을 포항서부터 쭉 훑고 올라가거나 이 서해 인천서부터 훑고 서해를 타고 계속 내려가거나 남해를 돌거나 느낄 수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한국이 어떻게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5차 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곧 오락과 레저의 시대인 거죠. 오락과 레저의 시대. 오락과 레저의 시대는 이 관광 지역이 직격탄 아니겠습니까? 관광 지역에 대해서 단순히 관광 지역이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엔 한 5년 뒤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5차 산업의 시대가 보인다 아니면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흐름, 시대의 흐름,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년을 앞서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3주째 관광지역에 대한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광지역은 우리나라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강원도를 비롯해서 서해를 비롯해서 남해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수직 이착륙하는 자동차 비행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적 한계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도로를 잘 닦아도 사람들이 몰리니까 강원도를 가려고 하면 토요일 같은 때는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일요일 돌아올 때 4시간 걸려요. 물론 시간을 잘 피해서 갔다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5차 산업의 시대로 넘어가는 5년 전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이 즈음에 관광 지역에 투자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집을 사든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관광 지역에 신도시까지 끼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을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오이도입니다. 오이도. 오이도 옆에는 대곳 신도시가 있습니다. 22,000세대가 들어가 있고 서울대학교가 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방금 이렇게 조금 중원부원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드렸지만 이 산업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지금 새로운 시대를 놓고 5차 산업의 시대, 레저와 오락, 스포츠의 시대인 그 시대를 앞에 놓고 있다. 5년 정도 앞에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5년을 먼저 들어가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이도에는 아직도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반월공단, 옛날 반월공단, 안산공단 회사들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그런 외국인 근로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관광지역이고 굉장히 번화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근로자들은 그 건물이나 거기서 땅을 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겠죠.
월급쟁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고 오이도에 눈을 한번 돌려서 그 지역 일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구하고 싶으시면 대구 신도시의 신도시 아파트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오늘 나름 혼자서 고민해서 백과사전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산업의 시대 분류도 느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강의를 주제를 풀어봤는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오이도의 건물이나 주택은 지금 최소한 5년은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시점이 5차 산업의 시대로부터 제 개인적인 판단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담 전화를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가 꼭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한 주까지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모부동산의 규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